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한동훈의 모든 것 작심글 터졌으며 믿을 수 없는 한동훈 그동안의 충격 일들이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한동훈 때문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지금 완전 개판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선을 폭망시켰으면 정치적으로 좀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당대표 되겠다고 보수 우파가 지금처럼 이렇게 산산조각난 적이 있습니까? 물론 있지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또한 그 탄핵과 박근혜 대통령 수사에도 한동훈이가 있지 않습니까?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한동훈 흑소 한번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첫째, 김경률 마포울 사천 공천. 첫째, 김경률 마포울 사적 공천. 시스템 공천을 주장하였으나 마포울에 사적 친분이 있는 김경률을 낙하산 공천을 하여 불공정함을 초래하였다. 둘째, 선택적인 징계 처분. 극단적인 발언을 한 자에게는 자리가 없을 거라 하였지만 영부인을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한 김경률 사퇴시키지 않았다. 셋째, 비대위원장 임기 논란. 4월 10일까지 모두 다 소모하겠다고 하였으나 비대위원장 임기는 총선 이후에도 유지한다고 모순적인 발언을 하였다. 넷째, 대통령을 향한 배신과 영부인에 대한 공격. 20년을 함께해온 대통령을 배신하고 자기 정치에 집중하여 영부인을 재물 삼아서 본인의 성과로 만들고자 하였다. 다섯째, 궁중 암투 없다고 하였으나 대통령과 충돌. 비대위 첫 회의에서 사국, 궁중 암투 찍지 말자고 하였으나 언론 플레이와 함께 본인이 직접 대통령을 공격하였다. 여섯째, 음주운전 이력 있는 김형동 위원을 비서실장으로 기용.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김형동 위원이 비서실장으로 기용됨에 따라서 민주당과 비교하여서 윤리적 우위를 가져가기 어렵게 만들었다. 일곱째, 당원들의 마음과 벗어난 경선 전략. 역선택으로 열병을 앓았던 당에서 여론조사 80%를 반영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당심과 벗어난 경선 전략을 만들었다. 여덟째, 개딸과 다름없는 팬덤 정치. 이재명의 팬덤인 개딸들에 대해서는 전체주의 정치라고 비난하였으나 본인 또한 위드, 흔히,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등 팬덤 위주의 인기 끌기 위주의 행보를 하였다. 아홉째, 피해자의 편이 되겠다. 정치 공작의 피해자인 영부인을 보호해 주지 않았다. 열째,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지 않았다. 다양한 의견을 들었을 때 강한 당이 된다고 하였으나 국민의힘 당원들의 목소리들, 특히 여러 논란이 있는 김경률 사퇴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않았다. 11번째, 중국과의 커넥션. 다시 1. 이 한동훈의 장인 진형군은 차이나 라이프를 2002년에 발행인으로 활동하였다. 12번째, 중국과의 커넥션 다시 2. 한동훈의 비서실장 김형동은 현직 국회의원 중 보기 드문 중국인과의 국제 결혼한 인물이다. 그의 처가의 장인은 중국 공산당 당 간부였다는 위협을 받고 있다. 13번째, 한동훈이 영입한 민주당 출신 의원 이상민은 김건희 특검법에
이 공동 발의자, 김건희 특검법 공동 발의자인 이상민을 한동훈이 데려온 것으로 보아 특정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14번째, 한동훈의 처남 진동균 성추행 사건. 한동훈 처남 진동균 씨는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15번째, 한동훈의 이모부는 프레시안 전 대표 이근성. 한동훈의 이모부 이근성은 반삼성, 반미, 성향이 강한 언론사 프레시안의 전 대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16번째, 문재인과의 커넥션. 통도사 방문 시 한동훈은 문재인 사저를 방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7번째, 김경률의 TK 비하,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에 대한 무조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닌 농담조로 사과한 김경률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김경률을 한동훈이 스피커로 사용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8번째, 좌파 인사 중심 비대위 구성. 우파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좌파 인사 위주로 기용을 하여서 당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번째,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명 변경.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 옳은 소리를 국민의힘 TV로 변경하였음. 옳은 소리는 옳은과 오른쪽에 중의적인 의미가 담겼는데 이것을 변경한 취지가 당의 우파적 성격을 배제하기 위함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번째,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지 않음. 김대중 탄생 100주년 행사에는 참여하는 반면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 2명을 모두 만나지 않고 있어서 전통 보수층을 무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21번째, 한동훈 처남 성폭행 사건 기소, 검사 좌천. 동료 검사를 성폭행한 한동훈 처남을 기소했던 박 검사는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시절 좌천을 당하였다. 이를 두고 보복성 좌천이 아니었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된 적이 있다. 22번째, 윤도현 비대위원 소속 단체 논란. 비대위원 윤도현은 희망 친구 기하 대책 소속이다. 해당 단체는 북한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3번째, 법무부 장관 시절 핸드폰 분실에 강력팀 출동.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6.25 기념식 행사에서 핸드폰을 분실하자 강력계 형사들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었다. 이를 두고 이재명 헬리콥터 사건과 동일한 특혜가 아니냐는 평가를 받고 있다. 24번째, 중구 성동구 갑 윤희숙 띄우기 논란. 1월 29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울 중구 성동구 갑 지역구 구도를 두고 임종석, 윤희숙 누가 경제 잘 살릴 것 같냐라고 발언하여 김경률 사천 논란 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논란이 일었었다. 해당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이었던 대통령실 출신 예비 후보 권오현 전 행정관은 젊은 정치인 기회 뺏는 것 같아 허탈하다며 해당 논란에 대해 심경을 밝혔었다. 25번째, DC인사이드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근저화환 하차 거부 사건. DC인사이드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누리꾼들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총사퇴와 공천심사 시 당원 투표 100%를 요구하며 근저화환 약 50개를 지난 1월 29일 오전 8시에
보냈었으나 경찰과 경비들의 제지로 하차를 거부당한 사건이 있었다. 해당 사건은 평화적인 시위임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이용하여 막은 보기 드문 일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비대위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26번째,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문재인 만남 의혹 제기 2인에 대한 고발. 국민의힘은 29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 12일 통도사 방문 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공개로 방문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을 고발했다. 해당 의혹은 정의의 TV라는 유튜버의 영상 속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의 영상에는 한동훈 지지자들로 보이는 노년 여성들이 한동훈 위원장을 찾으며 안 내려갔다고 해, 문재인 집으로 갔어요, 뒤로 갔어 라고 말한 것에 해당 유튜버가 문재인 집으로 갔다고 하는데 그 현장도 한번 가볼게요. 그거는 비공개 일정으로 갔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진짜 여기까지 왔는데 긴급 체포할 수도 있고 라고 말하는 장면이 송출이 됐습니다. 이를 시청한 누리꾼들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위문을 가진 글을 작성하자 국민의힘 법률자문회에서는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허위 사실이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다. 이를 두고 해당 영상을 보았다면 충분히 가질 만한 의문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누리꾼들에 대해서 입막음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았었다. 또한 해당 의혹을 제기한 누리꾼들은 대부분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알려져 당에서 당원들을 탄압한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27번째, 한동훈 배우자 경기도로 위장 전입 신고. 2004년 한동훈과 배우자 진모 씨는 삼부 아파트에 전입을 하였다가 3년 뒤인 2007년 5월에 진 씨만 구리시 인창동 주공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긴 적이 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6월 21일 다시 서울 삼부 아파트로 전입 신고를 하였다. 이를 두고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동훈은 자동차 딜러가 매입 과정에서 진 씨의 주민등록을 일시 이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차량 매입 시 그런 일이 꽤 있었다라고 해명을 하였다. 28번째, 한동훈의 장인 진형구의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1999년 6월 7일 한동훈의 장인인 전 대검 공안부장 진형구는 술자리를 가지던 도중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조폐공사 파업은 공기업 구조 조정의 전범으로 삼기 위해 우리가 유도한 것이라는 폭탄 발언을 하였다. 이 사건은 다음날 언론에 보도되며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곧바로 그의 대전고검장 내정을 취소하고 면직하였다. 이를 두고 당시 청와대는 진형구의 발언에 대해서 이 취임 중 자기 자신의 공적을 과시하는 과정에서 나온 진위와 다른 실언이라고 해명하였으나 파장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 일로 인해서 대한민국 역사상 첫 특검이 이루어졌으며 2년의 심리 끝에 진 전 검사장의 파업 유도는 없다고 결론을 냈었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만을 인정하여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29번째, 비례대표 25% 호남 인사 우선 추천.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25%를 호남 인사 우선 추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4년 전 김정인 비대위 시절 제정되었던 것으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두고 당비와 표는 영남에서 받고 혜택은 호남에서 나눠주냐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30번째, 서울 편입 경기 분도 동시 추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난 2월 3일 김포에서 목련이 피는 봄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동료 시민이 원하면 저는 국민의힘은 한다라며 국민의힘이 메가시티 공약과 민주당의 경기 분도 공약을 동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보여 혼선을 만들어내고 있다. 또한 목련이 북한의 국화로 알려져서 해당 발언에 대해서 보수 우파 지지자들은 거부감을 나타냈다. 31번째, 한동훈 검사 시절 장인은 주가 조작 혐의 기업 사회이사.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장인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이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가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해당 회사에서 사회이사를 맡고 있었던 사실을 더 팩트라는 언론사가 확인했다고 전하였다. 32번째, 서민들이 오는 곳이 아닌 스타벅스. 지난 2월 5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경동시장을 찾아 대기업 전통시장 간 상생 모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스타벅스는 사실 업계의 강자지 않습니까? 굉장히 여기가 서민들이 오는 그런 것은 아니죠 라고 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자 기자가 봉사활동 현장을 찾은 한동훈에게 이 발언에 대해서 다시 묻자 기자가 보기에 제 말뜻을 이해 못하셨나? 그때 계셨는데 이해 못하셨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동훈 위원장의 스타벅스 발언을 두고 말꼬리 잡기라는 평가도 있었으나 서민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표현에서 평소 한동훈 위원장이 서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드러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었다. 참고로 한국 내의 스타벅스 매장 수는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한동훈 위원장의 한국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무슨 한 편의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